재호는 병원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내 지우가 드디어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회사를 마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고 둘은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서로를 응원했다.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은 그 누구보다도 기쁜 일이었을 텐데 재호는 그날의 순간들이 뭔가 조금 달리 느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일에 몰두한 나머지 가정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꼭 가정에 집중해야겠다. 재호는 스스로 다짐하며 병원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이 날을 위해 준비한 작은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호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점점 묘해지는 그녀의 행동들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출산 후 몇 달 동안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예전처럼 손을 잡고 걸을 때도 설렘이 없었고 밤마다 지호는 피곤하다고 말하며 재호에게 등을 돌렸다. 너무 바쁘지 말고 우리 가족을 좀 더 신경 써줘. 나는 지호의 말은 재호에게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제 그 말이 진심이었을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집에 들어선 재호는 어색한 정적을 느꼈다. 지호는 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있을 줄 알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의아해하며 소리 없이 걸어갔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벌컥 내려앉았다. 거실에서 본 것은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다. 지호와 그의 절친한 친구인 승준이 두 사람이 서로 깊게 포옹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상하게도 별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코스프레 의상 별표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하는 모습은 마치 서로에게 빠져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건 단순히 외도를 넘어선 그들이 나누고 있는 감정의 깊이가 너무나도 명백했다. 재호는 입을 다물고 서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그 후 어떤 말도 나올 수 없었다. 승주는 여전히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있었고 지우는 얼굴이 발겋게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재호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결국 재호는 숨을 깊게 내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게 무슨... 그 말을 듣고 승준이 재빨리 몸을 떼며 담담한 얼굴로 재호를 쳐다봤다. 재호야. 이건 그냥 그게 아니야. 지우는 그보다도 더 빨리 일어났다. 그녀는 담담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약간의 짜증을 섞어 말했다. 아니, 이게 다 오해야. 승주는 단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해 준 거야. 그냥 힘든 시간이라 그런 거라고. 하지만 재호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걸 직감했다. 그가 여태까지 지우를 믿고 살아온 것처럼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저 거짓말처럼 들렸다. 승준과 지우의 관계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재호는 알았다. 그의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았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였다. 이 두 사람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배신한 거였다. 재호는 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승준. 지우야, 너까지 왜 이러는 거야? 승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호야, 진짜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우리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어. 지우는 속상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제발. 그냥 한 번의 실수였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너를 그렇게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재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지우는 이미 그가 보지 못한 곳에서 그를 속여왔고 승준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재호는 고개를 돌리고 집을 나섰다.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재호는 그저 한참을 걸었다. 발길이 멈추지 않는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은 그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우의 배신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재호는 우연히 지우의 핸드백에서 이상한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재호는 그 안에서 미처보지 못한 금액들과 의문스러운 거래들을 발견했다. 코스프레 대울? 그게 뭐지? 그는 그런 의문들을 품고 점점 더 깊은 궁금증에 빠져들었다. 이건 또 뭐지? 재호는 생각하며 더 이상 지우와 승준의 말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했다. 재호는 집으로 돌아와 지우와 승준이 남겨둔 충격적인 장면에 대해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는 결단을 내렸다. 자신은 피해자임을,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지우에게 절하했다. 지우, 너 오늘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할 거야. 지우는 처음에 담담하며 재호, 그것,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자. 나 지금 일이 있어서 라고 말했지만 재호는 단호하게 끊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지우가 어떤 말을 하든 그는 그것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 후 지우는 결국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재호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재호는 바로 질문을 던졌다. 승준이랑 뭐 한 거야? 그거 단지 이러라고 할 수 있어? 지우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말문을 열었다. 재호, 내가 말할 수밖에 없네. 사실 승준과 나, 우리 둘은 정말 특별한 관계야. 그런 감정이 점점 더 커져서 그게 사실이야.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도 재호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녀를 강하게 밀쳤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지우. 그 순간 재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려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분노, 실망,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이 함께 몰려왔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었다. 그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승준이랑 계속 그렇게 지낼 거야? 재호는 다시 한번 물었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재호, 나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게 필요한 시점이었어. 우리 관계가 너무 지쳐 있었잖아. 재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그동안 뭘 놓쳤던 걸까?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던 거지? 그때 지우는 갑자기 숨을 크게 내쉬며 고백을 이어갔다.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야. 승준과 나 사이에는 더 복잡한 일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나한테 숨겨놓은 걸 알게 된 거야. 재호는 담담하며 물었다. 숨겨놓은 것? 그게 뭐야? 우리 집 아래 큰 빚이 있어. 승준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협조를 요구했어.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감정이 복잡해졌고 결국 이렇게 됐어. 지우의 말에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지우가 승준과의 관계를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만 여긴 줄 알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도 그걸 알았어. 내가 집 아래 빚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재호는 다시 한번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응,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재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실 한켠에서 지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까지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급히 일어났고 집을 나섰다.
어디가? 지우가 그를 붙잡으며 물었다. 재호는 그만큼 분노한 상태에서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너랑 승준, 이제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할 거야. 이 상황이 계속돼선 안 돼. 그날 저녁, 재호는 승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준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재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승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해결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해. 근데 그 전에 너랑 지우는 내 눈앞에선 사라져야 해. 재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는 승준에게 자신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네가 하는 그 모든 짓, 이제부터 내가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재호는 깊은 분노를 안고 승준과 지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숨겨놓은 재정적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지호는 재호의 변화에 불안해하며 그가 무엇을 할지 걱정했다. 그녀는 승준에게 연락을 해 재호가 뭔가 계획을 세운 것 같다. 우리가 다 알아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승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재호가 그들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호는 승준과 지우의 비밀을 파헤친 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단순히 감정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지우와 승준이 숨겨놓은 재정적 비밀과 그들의 배신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재호는 그들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복수라고 하면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계획이었다. 그는 그들의 비밀을 이용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재호는 지우가 승준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지우와 승준이 함께 만들어낸 재정적 문제와 그들의 사적인 거래는 이미 재호가 알고 있는 정보였다. 승준의 빚이 어떻게 지우와 얽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재호는 손에 넣었다. 그는 승준의 거래처 목록과 그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은 후 그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재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주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는 승준이 가졌던 비밀스러운 재정적 거래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승준이 지우와의 관계에서 얻었던 모든 혜택과 그들이 함께 만든 위험한 거래들이 드러나면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었다. 두 번째는 지우와 승준이 그동안 은밀히 처리해온 대출과 빚을 상환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사업과 개인적인 자산에 큰 타격을 주는 계획이었다. 재호는 이 계획들이 그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재호는 먼저 승준과 지우의 주요 연락처를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옛 동료였던 정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이 사람에게 승준의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 며칠 후 재호는 필요한 정보를 손에 넣었고 곧바로 이를 활용해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승준이랑 지우는 이제 끝이다. 재호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그들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다. 그는 승준이 과거에 처리한 비밀스러운 대출 내역과 지우가 승준과 함께 투자한 사업에서 발생한 위험한 투자 결과들을 대중에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우와 승준이 자신에게 했던 배신을 완전히 응징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다. 재호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첫 번째 단계로 재호는 승준과 지우의 관계를 공개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포함한 증거를 찾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자신의 계획에 맞게 공개할 장소를 선정했다. 재호는 승준과 지우의 비밀 거래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거래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한편
승준과 지우는 재우의 계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재우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는지 모르고 있었다. 재우가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하며 진행하는 동안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재우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재우는 조용히 생각하며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들이 승준과 지우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증거가 공개된 후 승준과 지우는 상해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다음 날 기자들이 승준과 지우의 비밀 거래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는 그들의 사업과 관련된 위법 행위와 부정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승준과 지우의 이름은 언론에 오르내렸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폭로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 끝이야. 재호는 기자들이 보도한 기사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해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 승준과 지우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의 사업은 무너졌고 그들의 사생활은 모두 드러났다. 이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재호는 그들의 타격이 충분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승준과 지우가 빚을 상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승준과 지우의 모든 자살을 압류하고 그들이 남긴 빚을 회수하는 방법을 구상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고 재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승준과 지우는 완전히 망가졌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승준은 지우에게 다가갔고 그녀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지우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너무 늦었어. 승준, 너무 늦었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아. 하지만 재호는 그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들이 무너진 뒤 재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집을 떠나기로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재호는 자신이 끝내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제는 다시 자신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 재호는 승준과 지우에게 복수를 완수한 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업은 폐쇄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승준은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지우 역시 사회적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호는 그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연민이나 복잡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사실에 홀가분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정리였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배신과 고통을 어떻게든 치유하려 했고 복수는 그저 그 과정의 일환이었다. 이제 그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자신을 되찾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도록 강해지는 것이었다. 재호는 어느 날 승준과 지우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지우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지우,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겠어. 너와 승준,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는 감정을 절제하며 말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지우와 승준에게 묶여 있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재호는 이 결정이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재호,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너를 아프게 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재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우, 너희가 나에게 준 상처는 이제 치유가 필요해.
나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해. 너희 둘과는 더 이상 얽히지 않겠어. 그의 말에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재호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호와 승준과의 마지막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재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곳에서 그는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곳에서의 일상은 단순하고 평화로웠지만 재호는 그곳에서 어떤 평화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지나온 길이 너무나 복잡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했다. 어느 날 재호는 고향에서 오랜 친구인 민수와 만났다. 민수는 재호의 옛 친구였고 그가 떠나기 전에 함께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다. 민수는 재호의 변화를 눈치챘다. 재호야, 너 많이 달라졌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사람들이 나를 속였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게 됐어. 이제는 내 자신을 되찾으려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내가 뭘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게 된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재호는 민수의 말에 잠시 생각했다. 그는 과거에 갇혀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했다. 민수는 재호의 결심을 이해하며 그를 응원했다.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재호. 이제 너만의 길을 찾는 거야. 그 후 재호는 고향에서 조금씩 사람들과 다시 연락을 이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숨겨왔던 친구들과 다시 만났고 그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그는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재호는 자신이 이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어느 날 재호는 다시 한번 승준과 지우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영민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보면서 자신이 이미 넘어서야 할 과거를 마주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그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운 것처럼 자신이 가야 할 길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재호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상처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내가 살아갈 길은 내가 선택할 거야.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는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재호는 고향에서 보낸 시간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점차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나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재호는 고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그에게 필요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어느새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벗어나고 있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의 갈등과 복수는 그를 잠시 동안 채우긴 했지만 결국 그가 원했던 진정한 평화는 과거의 그늘을 벗어나면서만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동안 고향에서 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를 돕거나 가까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에 점차 적응해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동안 놓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번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느라 이런 일상들을 모두 놓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이 그에게 큰 안식처가 되었다. 재호의 삶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과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시장, 농부들, 카페 주인들 모두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가 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자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재호는 그동안 도시에서 살아온 긴장된 삶에서 벗어나 점차 사람들과의 소소한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호는 고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한 친구인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재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알던 사람으로 그가 도시에서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부터 그의 곁에 있었던 친구였다. 수진은 재호가 돌아온 이후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재호가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재호야, 오랜만이야. 수진은 재호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의 변화를 느꼈다. 너 많이 달라졌네. 예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 있었잖아. 지금은 많이 안정돼 보인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 같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너에게 맞는 삶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호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그가 승준과 지우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떻게 자신을 되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진은 재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해. 그래도 네가 이제 그런 걸 다 극복했으니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쳤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 내가 원하는 삶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라는 걸? 수지는 재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야. 재호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들은 한참을 더 이야기하며 재호는 수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고맙다. 재호는 이제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과거의 상처들을 뒤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배신을 모두 넘어섰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는 그 기억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그는 새로 시작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다. 재호는 이제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에 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승종과 지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는 이제 그들의 존재를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재호는 그것을 자신의 성당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재호는 마을 근처에서 일하던 중 잠시 짬을 내어 다시 한번 고향의 산을 오르기로 했다. 그는 한동안 산에 오르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산의 정수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그를 감동시키기 충분했다. 그곳에서 그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았어. 재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산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갈등을 치유해준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승준과 지우, 그리고 그들과 얽힌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그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원했다. 고향의 산을 내려오던 중 재호는 우연히 수진과 다시 마주쳤다. 수진은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날도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재호는 수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여기서 만나네. 오랜만이야.
수지는 재호의 모습을 보고 기쁘게 인사를 건넸다. 재호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반갑다. 산에 다녀왔어. 조금 올라갔다 왔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재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렇구나. 너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수지는 재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향에서 살아가는 게 너한테 맞는 것 같다. 재호는 수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랬어.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너가 원하는 삶을 찾았다니 정말 기뻐.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재호는 수진과 함께 걸으며 고향의 정겨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때 수진이 말했다.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조금은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재호는 잠시 멈추어 서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야. 그날 이후로 재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재정립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재호는 점차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했다. 그는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갔다. 재호는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재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재호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 사람은 말했다. 네, 당신처럼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희망을 주네요. 또 다른 사람은 덧붙였다. 재호는 그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달려있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재호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수년 후, 재호는 고향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며 자신이 세운 사업도 점차 성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복수나 증오가 자리 잡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재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찾았고 그것이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재호는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갔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다시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동안의 복수나 증오의 감정은 사라졌고 그 대신 삶에 대한 감사와 평화의 감정이 자리 잡았다. 한편 재호는 고향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을 점차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구상한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을의 농민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신선한 농산물을 제품으로 가공하고 지역 상점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업은 재호에게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업이 점차 확장되자
재호는 그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배신이나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만든 사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데 집중했다. 재호는 이 모든 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승준과 지호의 배신은 재호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그들을 놓아주었다. 어느 날 재호는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그동안 해오던 일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알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만의 길을 가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선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자리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 길에서 만날 사람들과 함께 그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